네, 안녕하십니까, 돌팔입니다. 요번 시합 11월 12일에 있었던 2라운드 빅 이벤트였죠. 흥국생명대 아파트 시합이 있었는데 세트스코어 3대2로 흥국이 또 어렵게 이겼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강팀이니까 어렵게 이기는 게 받아들여지기는 한데, 그래서 강대강의 대결이기 때문에 빅 이벤트였기 때문에 KBS 1TV였나 어쨌거나 공중파에서 중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도 월드킴이 하드 캐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시합 중에 제일 하드 캐리를 했죠. 30득점을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오늘은 이제 킴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영상이 길어지고,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좀 시간이 없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킴이 엄청나게 중요한 플레이를 많이 했지만 그거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흥국생명의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아파트라는 강팀에 대항을 해서 승리를 또 가져왔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양뽕에 대한 것이죠. 구단별로 막아야 될 선수가 있는데, 현대건설 아파트 팀으로 본다면은 양뽕과 외국인인 모마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공격력과 득점력이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위파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두 사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어떤 구단에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에요. 어느 구단이나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아. 다른 구단에 비해서 아파트가 강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양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뽕이라는 미들브로카인데 엄청난 득점력을 올리고 비중이 큰, 공격 점유율이 높은 그런 미들브로카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티 이다현도 레벨이 비교적 높은 미들브로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들브로카가 강력한 팀이에요. 정관장과 더불어서 두 팀이 미들브로카가 굉장히 강력한 팀인데, 이 양뽕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또 양뽕의 강력한 블로킹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가 화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흥국생명의 이번 시합의 선택은 제가 보기엔 레이나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나가 1세트 때는 옐레나가 조금 플레이가 다운이 되니까 대신 아웃사이드 히터로, 리시브를 안 받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옐레나 대신에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세트가 승리가 됐고, 다른 세트, 제 기억엔 2세트는 안 났고 3, 4, 5세트에 났는데 그때는 미들브로카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천으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 건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로테이션이 헷갈릴 것 같은데 그거를 헷갈리지 않고 차분하게 경기를 진행했다는 점이 일단 대단하고요. 양뽕의 강력한 블로킹을 뚫기 위해서 제가 레이나가 미들브로카로 투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양뽕과 다띠라는 강력한 그 트윈 타워를 뚫기 위해서 아브난자 감독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물론 말씀드린 대로 쿠상을 미들브로카로 이제 기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막 기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배치를 넣느냐, 보시다시피 자, 이거는 전면인데 세타가 지금 이원정으로 보이는데 이 광경은 어떤 때냐면은 이원정이 전위에 있습니다. 이원정이 전위에 있을 때 이원정과 같은 배치로 돌아가는 전위에 도곡쿠상을 배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십시오. 일단 세타가 전위에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타는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가끔 공격을 하지만 지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이 전위 공격 옵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은 미들브로커 한 명과 윙 스파이커 한 명이죠. 아퍼짓이 됐든 아웃사이드 히터가 됐든 그렇게 두 명이 되고, 그거를 보충하는 게 후위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한 명 정도가, 여기서는 월드킴이 되겠죠. 파이프 백어택을 시도해서 조금 보충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격 옵션이 3개 정도가 되겠죠. 면팀장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수비에 치중하고 백어택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세타가 전위에 있는데 도고쿠 상이 아니라 다른 미들브로커라면은, 미들브로커가 보통 이렇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으면은 월드킴이 중앙 파이프를 하는데 동선이 이렇게 겹치게 되겠죠. 그럼 공격 상대방 미들브로커, 여기서는 지금 다띠인데 다띠는 편하게 됩니다. 가운데를 막으면 되니까요. 물론 미들브로커가 외발 이동을 해가지고 블로커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브 리시브나 디그가 잘 올라와서 세타가 편안하게 약속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외발 이동이라든지 중앙 속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월드킴을 쓰기도,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월드킴의 백어택을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리시브나 디그가 잘 어려운 공이 올라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백어택에 연결하기도 어렵고 미들브로카에게 연결하기도 어렵고 중뽕은 더더욱 어렵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옵션이 무조건 사이드에 있는 옐레나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블로커들이 다띠랑 지금 김다인이 있잖아요. 너무 쉽게 그쪽으로 리딩 블럭 열 따라붙기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레이나의 특징이 어떻다고 그랬죠? 레이나는 수비할 때는 가운데에서 미들브로커 역할을 하지만 공격할 때는 사이드에서
위에서 공격하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시브된 공이나 디그된 공이 약속된 플레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픈 토스, 붕붕 토스로 세타는 옐레나에게 줄 수도 있고 레이나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띠는 그냥 가운데에서 기다려야 돼요. 리딩을 해서 세타가 주는 공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보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월드킴이 파이프, 중앙 파이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기다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블러커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쏠쏠하게 먹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양뽕이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양뽕이 전위에 있을 텐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터가 전위에 있을 때 옐레나와 도고쿠상을 이용해서 좌우 날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양뽕이 섣불리 오른쪽 왼쪽을 미리 선택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월드킴은 중앙 파이프를 노리고 있고요. 지금 뭐 그런 상황. 이거를 실제 플레이 동영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들브로커 양뽕이라든지 이다현이 미들브로커에 해당되잖아요. 뒤늦게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원정이나 이렇게 세타가 전위에 있어서 전위 공격 옵션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항상 사이드에서 공격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공격을 해주면, 물론 로테이션상 저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아오던 그 리듬과 다르기 때문에 양뽕과 정지윤이라는 아주 높은 블러커들을 앞에 두고도 호쾌한 공격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뽕과 다티의 트윈 타워를 극복하는 그런 공격법으로는 레이나를 사용했던 방법이 많이 먹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뚫어서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현대건설을 효진건설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구단 이름을 부르기도 하듯이 양뽕의 그런 공격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양뽕의 공격을 막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팀도 공격력이 뛰어난 미들브로카들이 많죠. 다른 팀 같은 경우는 미들브로카의 공격을 견제를 하게 하려면은 공이 안 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서브 리시브를 흔들거나 혼전된 그런 하이볼 상황이면은 세터가 토스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들브로카에게 약속된 플레이, 속공이라든지 외발이동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윙스파이커에게 오픈 토스, 천천히 높게 주는 토스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미들브로카의 공격을 견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이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세터가, 그러니까 김다인이 자기에게 올라온 공이 어려워가지고 토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오히려 양뽕에게 중뽕을 올려주는 그런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면은 어려우니까 양뽕한테 해결하라고 올려주고, 쉬운 상황이면은 쉬우니까 또 약속된 플레이로 양뽕에게 올려주는 이런 뭐 이래도 양뽕 저래도 양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팀 견제하듯이 미들브로카를 견제하는 방법을 쓰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합뿐만은 아니지만 이번에 잘 먹혀든 단자형의 전술을 보기 전에 김다인이 양뽕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그 득점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명 양뽕놀이라고 해요. 양뽕이 그러니까 장난감이고 김다인이 장난감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뽕놀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어떤 식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분류는 속공이라고 하는데 되게 느린 속공 있죠. 느린 속공.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는 모습. 그래서 김다인이 대충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양뽕에게 공을 두둥실 올려줘가지고 이 중뽕하고 약간 공의 중간 단계에 했는데, 지금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코스입니다. 코스가 2번 자리를 노렸죠. 그러면은 양뽕을 기준으로 양뽕이 오른팔을 휘둘러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오른쪽인데 양뽕 입장에서는 왼쪽 전위 쪽으로 약간 1번과 2번 사이 저쪽으로 코스를 줍니다. 다음 영상을 볼까요? 수지킴이 아파트의 1번과 2번 사이 2번에 가까운 그쪽으로 했는데 막아냈는데 김다인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정지훈이 엎어지면서 대충 올려놔, 가운데로. 이게 다른 팀이면은 레프트로 겨우겨우 올려야 되는데 가운데로 의도적으로 대충 올려놨습니다. 대충 올려놓으면 양뽕이 일어나서 이 중뽕을 하는 거예요. 오픈을 하는 겁니다. 이런 팀이 아파트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도 저쪽입니다. 2번 자리. 그러니까 수지킴은 실패한 2번 자리를 양뽕이 성공한 겁니다. 자, 다음, 자, 수비가 하이볼 상황. 이번에도 가운데로 줍니다. 양뽕. 또 저기에요. 1번과 2번 자리. 아시겠죠? 계속 저기로 넣습니다. 양뽕이 제일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저기가. 이거는 양뽕이 십몇 년 동안 저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국제대회건 국내대회건 배구 관계자들, 배구 선수, 감독, 코치는 저거 다 알고 있어요. 심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기다. 아나운서, 캐스터, 해설자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 배구 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한 2년 정도 V리그 봤다? 저기로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알면서 못 막는 겁니다. 알면서 못 막어. 왜냐? 타점이 너무 높고 빈자리를 정확히 찌르니까 저걸 못
막아요. 자, 2번 자리는 아니지만, 자, 이번 시합에서 양뽕놀이의 정수 3블럭 극복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뽕에게 올라올 거를 흥국생명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토스를 하기도 전에 가운데로 몰려있어. 지금 3명이 중요한 순간이니까 딴 사람에게 못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3블럭 떴는데 그거를 가운데로 파고들었어. 3블럭을 떴고 옐레나가 높기 때문에 좋아하는 2번 코스로는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리주아와 옐레나 사이로 넣어서 허를 찔러서 득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양뽕놀이의 무서운 점입니다. 다띠도 양뽕만큼은 아니지만 미들브로카로서 그 어느 정도 그 레벨에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대비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지금은 저렇게 허용을 했지만 그래도 막은 것이 많습니다. 예, 막는 모습을 보시죠.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2번 자리 또는 2번과 1번 사이, 거기에 위치를 미리 잡는 겁니다. 자, 이원정이 막았죠? 이렇게 막아서 막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도 양뽕에게 중뽕 비스무리하게 올렸어요. 올리니까 자, 면팀장이 미리 자리를 잡고 막는 모습. 물론 이거는 실점을 했습니다. 실점을 했지만 저 자리를 좀 미리 지키고 있었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도 이번에도 하이볼 상황이니까 양뽕에게 주는데 양뽕이 약간 이동시간차처럼 가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면팀장과 이원정이 미리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블럭아웃 만들어내는 장면. 자, 이런 식으로 코스를 미리 대비한 쏠쏠하게 막는 장면이 있고, 이거는 지금 자리를 미리 잡은 거는 아닌데 5세트에 이제 중요한 세트인데, 두리주아가 저걸 막았어요. 이게 양뽕이 오히려 2번 자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쪽을 좀 노렸거든요. 4번이랑 5번 자리 쪽을 노렸는데 그거를 읽었어. 어떻게 읽었지? 그러니까 양뽕이 허를 찔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읽었어 미리. 야, 소발의 쥐잡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날 그 두리주아가 했던 플레이를 보면은 조금 리딩이 좀 되는 날이었다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자,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디그 위치를 미리 잡는 것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저 디그 위치를 잡는다는 거는 양뽕에게 공이 간 다음을 대비하는 거고, 공이 아예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목적타를 양뽕에게 주는 겁니다. 양뽕은 미들브로카이기 때문에 리시브가 면제되거든요. 그래서 전위 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리시브가 면제인데, 그렇지만 양뽕을 노리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되게 살살 줘야 돼요. 세게 치면은 왜냐면 네트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게 치면은 뒤쪽에 있는 원래 예정되어 있는 서브 리시버들이 받기 좋은 공을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살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살살 주면은 분명히 양뽕도 뭐 서브 리시브를 전혀 못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충 리시브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버핸드로. 근데 좀 잘 못했네. 근데 그러면은 서브 에이스나 이런 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그걸 포기하더라도, 서브 에이스나 이런 걸 포기하더라도 양뽕이 한번 공에 손을 댄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다인이 몸 하나 이렇게 주는 모습. 그래서 지금은 성공을 했죠. 공격권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면팀장이 양뽕을 노리고 이렇게 줍니다. 예, 약하게 주는 거죠. 양뽕을 꼭 양뽕이 안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양뽕의 동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서브를 전위 쪽에 가깝게 연타성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뽕이 꼭 받지는 않다 하더라도 양뽕 근처에서 서브 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뽕 놀이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김다인이 양뽕에게 공을 주지 못하는 모습. 예, 그래서 정지훈이 공격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실점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어쨌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또 계속 쓰기는 좀 어려워요. 요것도 물론 쏠쏠하게 지금 역할을 했지만, 근데 이번 시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양뽕을 견제했던 수단은 앞에 두세 개도 있었지만 가운데 연타입니다. 가운데 연타 페인트. 이게 미친 듯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게 아파트가 요번 시합에 임하는 수비 포메이션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흥국생명은 파워 있는 스파이크가 많다는 게 강점 아닙니까? 월드킴도 있고 옐레나도 있고 레이나도 강력한 스파이크가 강점이고, 그러면은 강하게 공을 때리기 때문에 공이 멀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라인 근처, 엔드라인이라든지 사이드라인 근처를 강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그를 준비하는 아파트 수비수들은 라인 근처로 좀 후방 수비, 그리고 전방 쪽도 사이드라인 근처에 위치해서 강타를 대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운데가 약간 비어있게 돼요. 그렇지만 가운데에 강타를 때리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양뽕이나 다띠가 블러커가 높이가 높으니까 가운데에 섣불리 강타를 때렸다가는 떡블락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연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연타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들 라인 근처에 퍼져 있다 그랬잖아요, 수비수가. 그러니까 우르르 앞으로 쏟아지는 거야. 예, 엎드려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팬케이크 수비. 그러면은 이제 운 좋게 그거에 취약하니까 득점이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는 꼭 연타 페인트를 써서 득점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타니까 연타고 가운데 쪽이니까 어떻습니까? 공이 전위에 가깝잖아요. 전위 가운데 쪽에 가깝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양뽕이나
다띠의 동선과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엎드려 있는 그 수비수들이 미들 브로커하고 동선이 겹쳐요. 그러면은 양뽕이나 다띠가 토스를 받아서 공격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미들 브로커, 특히 양뽕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양뽕이 정말 진정한 승부사라면은 엎드려 있는 그 팀 동료들을 밟고 점프를 해가지고, 그럼 밟고 올라가니까 또 높아지잖아.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면은 진짜 진정한 승부사인데, 그 정도로 악마 같은 승부사는 아니기 때문에 밟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피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동선이 겹쳐요. 그리고 그 수비수들이 전부 다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소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2, 3세트까지는 소진을 못 시켰는데 4, 5세트에는 효과가 발휘됐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5세트까지 갔는데, 5세트가 이제 2세트 스코어 2대2 상황에서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그때 의외로, 예상외로 흥국생명이 낙승을 했습니다. 5세트는 1, 2, 3, 4세트는 굉장히 서로가 힘든, 서로가 박빙의 승부, 용호상박이라 가지고 매우 대등하면서 서로에게 힘든 경기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팀의 체력 소진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발휘했는데, 특히 누구에게? 이따가 결론을 말씀드릴 거지만 위파위가 체력이 많이 소진되고 신체에 무리가 많이 간 것으로 조금 추측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플레이를 보시죠. 자, 그래서 초반에 엄청난 연속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아마 두 번째 서브권이 이제 면팀장이 서브권을 넣었는데, 그 서브를 하면서 계속 연속 서브권을 가져가면서 코트 체인지 할 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서브를 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5세트의 시작인데요. 처음에 이제 목적타를 옐레나가 위파이한테 날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렇게 가운데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위파이가 서브 리시브 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아파트 팀에서 가끔 나오는 특이한 위치거든요. 세타인 김다인이 전위 가운데에서 토스를 하는 게 아니라 레프트에서 토스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중뻥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뻥을 올릴 수도 있고, 물론 저기 모마한테 길게 롱시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가운데에서 뭐 미들브로커한테 이렇게 중앙속공을 올리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속도를 좀 버리더라도 중뻥을 올려주는데, 양뽕의 동선에 본인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겹치지 않게 저렇게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허겁지겁 달려가는 게 보이죠. 처음부터 가운데로 달려가지 않고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허겁지겁 달려가요. 그러니까 동선이 겹치니까 중뻥을 양뽕에게 올려주지 못하고 모마에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이제 저 김다인이 라이트에서 위치해가지고 가운데로 달려오면서 어쩔 수 없이 레프트에 있는 모마에게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되면 이런 식으로 매치가 돼요. 자, 이번에는 요거는 좀 뒤에 랠리인데, 자, 리시브를 잘 했거든요. 위파이가. 그래서 라이트에 있었던 김다인에게 정확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로 올려줘서 하려고 그랬지만 이게 또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김다인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양뽕하고 약간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마한테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마가 잘 살렸죠. 왜냐면 위파이 리시브가 그래도 비교적 올리기 쉬웠기 때문에 이런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서브 리시브는 흔들렸다. 그리고 흔들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엄청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양뽕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지에게 줬는데, 고민지가 또 키가 작다 보니까 블러커를 의식하고 너무 힘이 들어갔죠. 요거 같은 경우도 너무 흔들려가지고 3단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어떤 일까지 나오냐면은 중간에 같이 서브 리시브를 받는 정지훈이 위파이를 커버 쳐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정지훈이 커버를 받는 입장인데, 정지훈도 약점이 서브 리시브거든요. 근데 요 5세트는 정지훈이 위파이를 커버 쳐주는 굉장한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잘했죠. 정지훈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서브 리시브 항공이 너무 튀어가지고 두리주아에게 다이렉트 킬을 허용하는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 급기야 이제 면팀장의 서브 에이스까지 허용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5세트는 위파위가 목적타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게 1, 2, 3, 4세트는 위파위가 물론 서브 리시브가 아주 정확하진 않았지만 저렇게 대참사가 막 지금 터진 리시브가 거의 막 6, 7개 되잖아요. 부정확한 정도가 아니라 6, 7개가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5세트는 굳이 양뽕을 막 어떻게 뭐 견제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위파위의 리시브를 흔든 것만으로도 아주 쉽게 5세트를 가져와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흥국생명인데요. 자, 그래서 이게 후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스탯을 보시면 위파위가 29.27%니까 1, 2, 3, 4세트만 따지면은 30% 후반대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리시브 효율이. 그런데 아마 5세트에서는 마이너스 효율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을 깎아먹어서
20%대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5세트 위파이에 대한 그런 리시브를 강성현 감독에게 물어보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5세트 때 위파이가 근육 경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쥐가 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요 캡처에는 안 나오는데 교체할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쥐가 났지만 위파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보통의 갤러들이나 현대건설 갤러리에 있는 갤러들도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쥐가 났다는 거는 경기력에 상당한 그 저하를 가져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쓰면 어떡하느냐, 아무리 좀 선수가 없어도 다른 후보 선수를 썼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또 최대한 좋게 생각하면은 저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위파이가 이제 몸에 이상은 없었는데 이제 그 위파이에게 비난의 화살이 많이 갔잖아요. 리시브가 너무 터졌어요. 사실 위파이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자의 그런 과오를 감싸기 위해서 쥐가 났는데도 내가 억지로 기용을 했다는 뉘앙스로 일부러 강성현 감독이 총대를 메고 이렇게 인터뷰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지나간 여러 시즌을 돌이켜 봤을 때 강성현 감독의 행보로 판단을 해보자면 그렇게 감싸준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한 거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작년 시즌에도 너무 주전 선수들 위주로 한 시합 한 시합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을 너무 갈았어서 시즌 후반에 다 부상으로 다 빠졌잖아요. 양수민도 그래가지고 중간에 하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배구에서도 3위를 기록하는 그 원인이 됐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위파위의 부상을 알면서도 그냥 진짜로 쓴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성현 감독 별명이 강맷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갤러들이 새로운 별명을 붙여줬는데 강믹서라고 합니다. 강믹서. 선수들을 갈아 쓴다고 해서 이게 갤러들이 붙여준 별명의 변천사인데 요즘에는 맷돌처럼 생긴 믹서기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올 시즌에는 그런 부상 리스크를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우승을 만약에 강 감독이 노린다고 한다면 부상 리스크를 굳이 그렇게 감수하면서까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그리고 갤러들의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뭐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녹음을 한 시점 자체가 화요일 밤입니다. 메가와티의 그 정관장 시합은 지금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더 길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지만 그러기는 어렵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뇌피셜 돌파리 배구였습니다.